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비욘세 68회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에브리바디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들려드릴게요. 키 184, 가슴 둘레 32인치, 허리 둘레 24인치, 엉덩이 둘레 34인치. 여러분의 몸에 비해 키는 얼마나 더 커져야 하나요? 혹은 작아져야 하나요? 허리 둘레는 얼마나 더 가늘어져야 하나요? 엉덩이, 가슴 둘레는 비슷하신가요? 여기서의 한 사람은 우리가 의류 매장,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마네킹의 신체 사이즈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먼저 몸에 대한 왜곡된 시선, 획일화된 기준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쇼윈도한 비현실적인 마네킹을 우리의 몸을 닮은 마네킹으로 함께 바꾸는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에브리바디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마네킹은 사이즈 코리아의 자문을 받아 대한민국 여성, 남성 25세에서 34세의 데이터 중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이즈, 더욱더 우리 몸과 닮은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에브리바디를 검색해주세요.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에브리바디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터 치도, 샌드박스, 브랜드 스파오가 함께합니다. 승빈아, 안녕? 내일은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페미니즘, 비건, 비혼 등 가치관에 대해 늘 같이 생각하고 주고받으면서 보는 세상이 넓어지게 됐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약해져서 밉다고 할 때도 내 목까지 더 좋아해 줄 거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평생보다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우리 1주년 축하하고 사랑해 라고 나영님께서 미니 광고로 보내주셨습니다. 1주년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설명드린 대로 처음 나오는 게스트 방금 저랑 밥 먹은 게스트 네, 맞아요. 네. 치도님 나와주셨는데요. 혹시 또 설마 아직도 진짜 네. 너무한다. 어제 뭐 출소를 하셨다든가 네. 뭐 인터넷이 없는 데서 네. 오셨다든가 네, 오지 어디 이런 네. 데만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안녕하세요. 네. 많이 낯설시죠? 솔직히 지금 본인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제일 낯설잖아요. 제일 낯설어요. 지금 하지만 이겨내기에 저는 관종입니다. 네, 이겨냈어요. 네, 이겨내고 지금 있고요. 내 귓가로 이어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네. 익숙치 않은 내 목소리에 빨리 네. 익숙해지셔야. 네. 그래서 저는 관종이자 네. 내추럴 사이즈 모델인 치도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네. 뭔가 건강하고 되게 희망찬 네. 문화를 만드는 그런 네. 문화 컨텐츠 제작자라고 사실 네. 스스로 지금 정의를 하고 거의 있어요. CJ의 사훈 같은 네. 제가 되게 매뉴얼 걸이어서 컬처 크리에이터 CJ 이런 느낌인데 네. 매뉴얼 걸. 샌드박스에서 싫어하실 수 있어요. 또 아, CJ도 CJ 크리에이터가 또 있기 때문에. 안 돼. 샌드박스. 네, 지금 옆에 샌드박스 관계자님이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고 이제 묵음으로 웃고 계시거든요. 묵음으로 웃고 계시는. 아니, 웃을 때 소리 내셔도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입 막지 마세요. 네. 지금 비욘세 최초로 매니저님을 동반한 네. 출연자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참신하거든요. 아니, 저도 낯설어요. 아니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그건 알긴 아는데. 멋있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화를 만드는 에서 자기소개도 끝내지 못하고 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마무리해볼까요? 네네. 네. 치도입니다. 네. 문화를 만드는 네. 치도입니다. 네네네. 내추럴 사이즈 모델. 네. 비욘세에 다양한 비혼자 분들이 나오시면서 직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네네네. 내추럴 사이즈 모델 분이 나오신 것도 처음인데 어떤 비혼자이신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네. 결혼에 대해서 막 나쁘게 생각하고 안 할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언젠가 네. 살아가면서 네.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해도 되겠다. 네. 네. 그냥 지금은 다 펼쳐져 있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치. 네, 뭐 심지어 성별까지도.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도 오픈되어 있는 네네네. 치도님이랑 함께하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치도님을 접했을 때 네.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찾아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매드맥스를 40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느낌이 아시겠네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름이 왜 치도인가요? 자, 자. 여러분. 리스너. 때는 대학교 네. 2학년 시절 네. 한양대학교 백남도서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DVD를 빌릴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발견했죠.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오, 수업 땡땡이 치면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이 영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역작이지 진짜. 네, 그래서 보다가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의 캐릭터한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도라는 캐릭터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매드맥스 보신 분들이 기억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임모탄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성분들 중 네. 한 분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치도라는 캐릭터가 다시 돌아가자고 그럼 임모탄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를 용서해 해요. 주실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에서. 그래서 나중에 나 이제 멋있는 예명을 지어야 되는데 뭐 하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치도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게 아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네. 거기서 샤를리즈 테론은 이제 완전 완전 군인, 짱 군인. 주인공. 예, 짱 잘 싸우고 막 사격도 잘하고 이런 군인이 완벽한. 그 이모탄이라는 빌런한테 붙들려서 살던 그 여성들을 구출해서 우리는 네. 우리의 세계로 가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잘 안 되니까 가녀린 여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역방향으로 막 달려가요. 맞아. 뒤에서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되게 여러 명인데 이름을 거의 다 모르고 끝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름을 잘 안 부르니까. 근데 맞아. 치도는 뒤에서 스플렌디드였나 누가 치도 하고 불러. 맞아요. 불러. 맞아요. 그럼 치도가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거라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데 음. 나중에는 이제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치도가 하고 네, 막 적극적으로 머리를 이제 쓰고 저항하게 되는 네.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퓨리오사일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그 모습에서 좀 희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변하는구나. 네. 약간. 그래서 매드맥스 특집인 네.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치도 알고 보면 특집이다. 치도 특집이다. 네.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패션- 네. 에브리바디를 홍보하러 나오신 네. 치도님 특집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기존에 아는 진짜 그 사회적 미의 기준 혹은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사이즈의 모델과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이제 사이에 있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이즈를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77 사이즈. 77 사이즈. 네. 6677 수치화하자면 6677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게 6677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닌 거죠. 이것도 진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저도 6677이라는 단어를 편의를 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사이즈가 되게 실체가 없긴 하거든요. 네. 맞아.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네. 처음으로 55 사이즈에서 66 사이즈로 넘어가게 됐을 때 네.
되게 좌절해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어릴 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숫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을 때 이제 66 사이즈 입는다고 했을 때 엄마가 거기서 백화점에 가면은 55 사이즈 달라고 했더니 점원이 66 정도 입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입어봤는데 진짜 66이 맞더라. 그거를 어머니는 너무 속상했던 기억처럼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놈의 5566이 참 멋인지. 그 숫자로 뭔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가른 네. 듯한 그런 느낌. 맞아요.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한국에는 네. 아무리 77 이렇게 얘기해도 77 사이즈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77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상체랑 하체랑 그 몸매 밸런스나 네. 체형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네. 해야 한다면은 이제 진짜 정말 아예 사이즈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시게 됐는지? 사실 저는 처음에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분야를 아예 몰랐고요. 네. 그냥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기존 사이즈의 모델로서 이렇게 네. 되고자 했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변화해서 네. 그럼 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냥 기존 사이즈보다 그 이상이면 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에 이제 가서 오디션도 보고 뭐 콘테스트도 신청해보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이러는 거죠. 플러스 사이즈 모델 하기에는 임팩트가 부족하다. 혹시 살을 찌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 맞고 저기에도 안 맞고. 저는 이제야 제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자 결심을 했는데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되려면은 살을 빼거나 혹은 찌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게 했던 나의 결심이 또 한 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혼란으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연예인들만 봐도 특히 우리가 여성 희극인 네. 그분들을 볼 때 네네. 그러니까 어디서 그랬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코미디언 여성은 세 종류밖에 없다. 못생긴 애, 뚱뚱한 애, 그다음에 못생겼거나 뚱뚱한 애를 받쳐주는 예쁜 애. 그러니까 얘네랑 비교돼서 받쳐주는 예쁜 애. 이 세 종류밖에 없다. 그게 되게 씁쓸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뉴스에서 읽었는데 네. 그중에서 그 사회가 말하는 뚱뚱하다고 규정하는 네.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쟤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 살만 빼면 예쁠 것 같은데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 연예인이 그걸 빼고 나면 캐릭터 없어졌다. 그니까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그 플러스 사이즈로 가니까 거기서도 나는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다.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캐릭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를 가진 롤이 없었던 거겠죠 지금까지. 그치.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너희가 뚱뚱한 여자한테만 특정 대본을 줘왔기 때문에 그 역할밖에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은 그냥 여기 있는 건데 그니까. 몸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오히려 개그에 한계 짓는 네. 느낌인 거예요. 맞아. 근데 모델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였었는데 뭐 이거를 뭐 어디 사실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모델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에는 스스로조차도 감히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모델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그렇게 감히? 나는 이렇게 약간 살도 쪄 있고 키도 작은데 내가 감히? 네. 이거는 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모델이 되고 싶다. 이건 이제 대학교 때 2학년 마치고 나서 네. 2학년 때 히말라야 갔다 오고 나서 네.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민이 됐죠. 대학교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난 이제 앞으로의 절반만 지나면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쵸, 사회에 나가야 내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진짜로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는 이제 막 그 교환학생 네. 가고 싶다고 영어 공부할 거라고 거짓말치고 휴학을 했죠. 그래서 영어 만나고 거짓말치고 영어 공부는 안 했어요? 안
예의상 토플학원 한 달은 다녔어요. 한 달은 다녔다. 네. 그래 양심이 있으니까 네. 단임 척이라도 해야지. 예. 저기 강남 저기 뭐 해 어쩌고. 그쵸. 해커스 이런 데. 아니,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뭐 했어요? 헬스장 알바도 하면서 왜냐면 운동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결심했던 게 네. 뭔가 사실 다이어트는 그 전부터 하긴 했는데 네. 이 1년만큼은 내 꿈을 위해 온전히 올인하는 시간이니까 정석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정석대로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장 알바도 하면서 운동을 배워보기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진짜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네.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정석대로. 네. 그땐 목표가 뭐 몇 킬로? 48kg. 말도 안 돼. 지금 키가 165예요. 48kg 미쳤다. 제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중학교 네. 때부터 썼던. 근데 거기에 항상 1위가 165cm에 48kg 되기였어요. 늘 첫 번째 꿈이. 이게 제가 85년생인데 네. 이게 다 홍서범 노래였나요? 160cm 지금 옆에서 웃으시는 저희 매니저님 웃으시는데 45kg 몸무게 뭐 이런 어떤 가사가 있었어요. 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가사가 있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술을 별로 먹지도 못하다가 이제 왕창 먹으니까 앉아서 꾸역꾸역 받아 먹다가 일어나자마자 기절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친구한테 엎혀서 업어준 친구 어깨에 토를 하면서 토를 하면서 친구의 자취방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4거든요. 대학교 때는 한 60, 한 2, 3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막 밥도 사주고 막 엄청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막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야, 너 진짜 솔직히 말해 이러더니 50kg 넘지? 이러더라고요. 무슨 그거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50kg 진짜 너무 야, 씨, 아무도 몰라. 나 50kg 넘는 거 아무도 몰라. 조용히 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진짜 우리 그러니까 여자의 몸무게 하면은 약간 금기시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막 우리가 바디 포지티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몇 킬로가 나가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나의 모든 부위가 다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사실 저는 지금 왜 예뻐야 되는가 애초에 모든 몸이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냥 스스로 하고 있는 거는 내 몸무게 숫자를 많이 말하기. 네. 다들 각자 몸무게 숫자를 많이 말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77kg가 나가는데 제가 77kg 나간다고 하면 항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야 이씨.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맞아. 아니 내가 내 숫자를 말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까지 보이고 말고 뭐 70 몇 킬로 나간다 하면은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 정도로 뚱뚱해요 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하는구나. 아니야 나 안 뚱뚱해. 그러니까 내가 내 몸무게 77kg예요 90 몇 킬로예요 102kg예요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내 이름을 말하듯이 말한 건데 막 그러니까 용기 있다. 야 77kg를 말하더니 정말 용기 있다. 왜 용기 있어야 되는 몸무게지 그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목적에서 전 아예 썸네일이랑 제목에 몸무게를 받고 시작했어요. 애초에. 그래서 항상 썸네일에 그 몸무게가 써 있는 게 맞아요. 되게 일단 정보성으로 너무 좋고 네네네네. 핏이나 이런 거를 알기에 좋으니까. 근데 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그런 채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패션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약간 일단 대부분의 패션 유튜버 분들은 거의 다 사회에서 뭔가 되게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몸? 뭐 그러니까 기준을 말하자면 그런 몸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프리사이즈가 맞는 몸. 사실 그래서 저 자체도 이제 그렇게 내걸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용기가 필요하긴 했어요. 저한테도. 이거 만약에 진짜 너무 순진했는데 이거 말하고 나중에 뭔가 아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뭐 제가 타투했어도 저희 어머니가 미래 시어머니가 싫어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너무 순진했지만 그때는 그게 걱정이 됐는데도 그래도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상
주인공 하면은 딱 만들어진 타입 있잖아요. 뭔가 기준이 주인공 하면은 네. 뭔가 예쁜 얼굴이라든지 아름다운 몸이라든지 이런 네.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내 채널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나는 그런 게 아니어도 난 주인공이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좋다. 네. 약간 윤여정님 마인드 아, 같은.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아, 진짜 사랑. 너무 멋있어요. 네. 이건. 사이즈나 이런 네. 몸무게, 키로수 이런 얘기를 네네. 하다 보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네. 치도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덤덤히 자기 몸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제가 알기로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전쟁 같은 사랑을 네. 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다이어트만을 위한 휴학을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살이 빠지기는커녕 나중에는 점점 뭔가 식이장애까지 발전돼가지고 진짜 밖에 안 나가고 네. 사람들 보는 게 무섭고 그리고 오히려 살이 더 쪄버리고. 식이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왔어요? 막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냥 폭식이랑 초절식의 반복이었어요. 폭식하고 다시 절식하고. 네. 막 스스로 왜 그랬어 왜 먹었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다시 절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그냥 먹은 걸 다 뱉어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먹토. 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약간 먹은 걸 토해냈을 때 사실 되게 시원하고 네.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게이득 이런 느낌. 네. 맛은 맛대로 받고. 네, 맛은 맛대로 받고 그거를 그냥 뱉었으니까 살은 안 찌고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걸요? 나중에 제가 이런 경험을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뒤에서 조용히 사실은 나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와. 사실은 나도 저보다 더 심한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랬죠. 그렇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고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척 하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내 스스로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몸에 기력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뭔가 내일 병 걸려도 할 말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네. 몸이 약해지는 게 하루하루 약해지는 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어쩌다가 이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네. 라고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다이어트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인정하는 순간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될 위기가 오니까. 저한테는 그때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게 위기였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네,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왜요? 왜냐면은 다이어트 그만두면 살찔 테니까. 그렇지. 살찌는 것만한 공포가 없으니까. 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최대 공포였어요. 살찌는 게. 그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글쎄요. 근데 굉장히 원인은 다양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 묻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과정이 정상이 아닌 것도 알겠고 네. 이거를 고치려면은 인정하긴 싫지만 사실 다이어트 때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걸 고치려면은 다이어트를 어쨌든 내가 지금 억눌러 놓은 욕망, 그러니까 억눌러 놓은 식욕이라든지 네. 정말 억눌러 놓은 정상적인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려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일단은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 가다 보니까 정답은 보여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하는 걸 자기 관리라고 부르니까 네, 맞아요. 내가 이걸 다이어트를 그만두면은 너무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인간인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 인내심 네.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식욕 하나 못 참아도 왜 이거 하나 못 참아서 그럼 나중에 뭘 하겠어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막 프로하나 같은 게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깡마른 몸매를 네. 유지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친구들을 다 네. 한심하고 막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한테도 그런 조각들이 다 있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마음 먹고 원푸드 이런 거를 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근데 막연히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먹을 건 다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묘한 죄책감.
존나 맛있었단 말이에요. 먹을 때는 행복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집이 원래 식욕이 되게 많아요. 네. 미디어에서 그리는 전형적인 어떤 시골 할머니처럼 네. 진짜 더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할 때까지 뭐를 계속 주는 계속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애는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네. 자기 앞에 1인분에 그게 안 끝났는데 숟가락 내려놓는 애가 있었을 때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나는 진짜 식충이다.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먹을 때는 또 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모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없고 엄청 깡말라야 된다는 강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꾸준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을 벗어났다. 네. 이걸 다 먹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연예인 다이어트 명언 이런 걸 봐도 뭐 맞아요. 어차피 아는 맛이다. 맛인데. 뭐 새끼 다 먹으면 살쪄요. 네. 이런 걸 되게 미담이랍시고 이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대단한 거라고 되게 많이 네. 그랬었죠. 내 몸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식욕도 엄청 잘못된 거라고도 생각하고 근데 하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다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하지만 진짜 식욕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네.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적 있어요. 나는 왜 내 식욕을 미워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네. 사실 식욕에 대해 그냥 알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맞아. 저는 그거를 나중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내 식욕을 되게 미워했었구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식욕은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안 먹었으니까 먹고 싶게 만드는 거고 네. 왜냐면 내 몸이 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니까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제 기능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식욕이었던 거고 네. 사실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존재인데 네. 나는 왜 이거를 되게 미워했고 혐오했을까 싶더라고요. 먹는 걸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지금 제가 77kg 나가는데 55kg까지 뺐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인생에서 제일 정말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되게 건강한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절식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제대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먼저 해보고 그럼 운동을 하는 김에 아까우니까 약간 헤어진 김에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처럼 운동에 재미를 붙인 김에 해볼까 하다가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좀 오묘한 점은 뺄수록 더 욕심이 나는 거. 맞아요. 나는 내가 맞아요. 저는 한 번도 교복 같은 걸 입었을 때 걸그룹처럼 이렇게 다리가 다리는 응당 벌어져 있는 두 짝이다 이런 쉐입이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얘는 항상 허벅지 사이가 땀이 차고 항상 붙어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묘하게 나는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었지만 자꾸 이게 어떤 TV에서 봤던 몸이랑 비슷한 느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만 더 해볼까?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더 해볼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프로 하나가 지금 진짜 큰 문제잖아요. 네. 그건 진짜 너무 건강에 너무 치명적인 네,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심정이 뭐였는지는 어렴풋이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알걸요 그 네. 느낌은. 근데 이제 가족욕을 너무 많이 하네. 어머니? 그걸 막 이렇게 빼다가 50 몇 킬로까지 뺐을 때 네. 저희 언니가 이미지와 달리 말을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네. 하는 편이에요. 네. 목소리도 저랑 똑같고 그러는데 야, 살 좀 그만 빼. 추파춥스 같아. 대가리가 너무 크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디쉐이밍으로 방역하는. 근데 그 문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냐면 소위 하체 비만이라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몸한테 하체 비만이란 말 쓰지 않지만 하체 비만이라고 믿었을 때는 이게 내가 진짜 50 몇 킬로까지 빼면은 이게 작아지면은 균형이 맞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깡말라요. 상체가 깡마르고 근데 그래봤자 내 엉덩이가 30 이런 거. 맞아, 174cm에 50kg대까지 뺐는데도 바지 사이즈가 3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되게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고라고 놀라실 수 있겠지만 체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체형은 진짜 타고난 바뀌지 않아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저 언니한테 얘기를 듣고 거울 보니까 진짜 존나 추파춥스 같아.
그래서 야 고르자. 행복한 뚠뚠이와 주파수스 고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언니 얘기가 너무 맞는 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깨달아서 해보니까 네, 이게 저랑 같은 키에 옥주현 씨랑 오유나 씨 정도가 50kg 후반대 물론 그분들은 네, 근력이 더 많으니까 저보다 쉐입은 더 가늘었겠지만 그쵸. 근데 그 몸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뺀다고 그게 그렇게 조각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미디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를 하면 어깨가 빠지고 여기가 하면 허벅지에 빠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렇게 조각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라는 거는. 그냥 부위별로 되게 이상적인 모양을 네. 그냥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될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시술과 뭐와 왜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하 씨가 그 다이어트 할 때 3천만 원 들여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직장 다니면서 절대 연예인 같은 이상적인 몸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 빼보니까 이거 되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했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그 당시에 배운 운동이랑 이런 게 좋아서 한 61, 2 정도까지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살이 또 확 쪘을 때는 한심하다. 스스로한테 네, 맞아. 그렇게 해서 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와 마르자고 이렇게 미친 듯이 내달린 적도 없었는데도 내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는데 내가 스스로 한심한 사람이 돼버려. 스스로 한심하고 아마 그런 거 공감하실걸요?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몇 킬로 나가냐 이런 얘기를 서로가 막 얘기하다 나 요즘에 막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친구들 나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야. 우리는 평생 최대 몸무게야. 나 지금 몇 킬로 나가는데 최대 몸무게야. 말랐을 때에 나만 인정하고 싶어 하는 맞아. 거예요. 약간 그게 약간 좀 있는 게 저도 살 빼야지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그 전까지의 나는 그냥 임시 그냥 이거 임시 인생. 임시 인생이고 임시 인생. 살 빼고 나서 이후에 그 왜 다들 네. 미래 일기 한번 써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뭐 누구한테 뭐 고백을 받고 뭐 누구한테 그런 송중기랑은 아직도 잘 지내니? 그런 거 다 쓰면서 대사까지 써보면서 완전 소설을 쓰잖아요. 네, 그 네, 미래 네. 얘기하면서 나는 몇 킬로가 돼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개강 여신이 돼가지고 막 그놈의 개강여신. 그런 거를 다들 써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추럴 사이즈 모델로 산다는 거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나요? 진짜 모델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뭐 광고 촬영도 하고 네. 사진 촬영도 하고 잡지 촬영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패션쇼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모델로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정말 탐나는 커리어가 네. 패션쇼. 맞아.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 바디 포지티브를 널리 알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들이 많아지고 오디션을 봐서 합격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패션쇼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2018년도에 네. 그 제1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 네. 네일이브로 이거였어요. 저는 그걸 영상을 보고 네. 약간 미드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풀샷 본 적이 너무 없으니까 네. 거기서 런웨이에서 막 걸어 나오는 게 네. 프로젝트 런웨이 같은 거 네. 하면 괜히 서비스 해주듯이 네, 꼭꼭 네. 한 에피소드에 그걸 넣잖아요. 네. 우리는 모든 몸에 대해서 막 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풀 시즌을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맞아. 중간에 한 시즌만 네. 되게 옛다 하듯이 그런 걸 옛다 먹어라. 넣어주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얼굴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형적으로 느끼는 네. 얼굴의 모델들이 나오는데도 되게 미드 같다 네.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게 진짜 그때는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네. 여성분들을 일반인 여성분들을 모델로서 이렇게 네. 뽑았었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똑같았어요. 지원서에 이렇게 다들 적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모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해보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맞아. 생각했었다. 그게 아까 치도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모델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다. 네, 사람들한테. 맞아요.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는 지금 폴댄스를 계속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네네. 폴댄스 해요라는 말을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에도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그거를 제 친구 중에 네. 취미 발레 하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 뭐 해요 했을 때 그냥 뭐 러닝 해요, 뭐 그냥 헬스장 다녀요 이런 건 말할 수 있는데 발레 해요라고 할 때 응. 사람들이 발레 하는 사람, 폴댄스 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응.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말하는 순간 네가 무슨 뭐 네가 네, 무슨 발레야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네. 아까 모델 하고 싶다는 말도 못했다고 네, 네, 얘기했을 네. 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아닐 거죠. 네. 심지어 무슨 뭐 옷 같은 것도 네. 뭐 지나가다가 와 저거 되게 예쁘다 이렇게 말할 때도 나는 그냥 저거 예쁘다고 한 건데 야 근데 저거 괜히 입으려면 맞아. 다리 진짜 가늘어야 돼. 눈치 보이고. 네. 저도 그 비슷한 경험 있는 게 하얀 바지 입고 싶어서 야 하얀 바지 진짜 예쁘다 이러면은 음. 저거는 몇 킬로 정도는 돼야지 입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이런 말들. 저도 그런 말 해봤던 것 같아요. 응. 친구가 막 흰 바지 입고 왔을 때 괜히 그 친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막 와 나는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없는 바지다 이런 얘기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 네. 뭐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패션쇼 때도 그렇고 네, 되게 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다들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뭔가 좀 살아가면서 네. 본인의 외모로서 되게 음. 한계를 느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남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런 부분들 외모로서 네. 그 예를 들면은 한 분은 이번 2회 때는 어떠냐면은 배우분이 있으셨어요. 남자분이셨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뭔가 남배우 하면은 그게 있잖아요. 뭔가 어때야 된다라는 배우상. 배우 포스. 네. 음. 근데 본인의 키 때문에 네. 되게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1회 때도 똑같이 오히려 자기의 몸이나 외모만으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그냥 딱 정해버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걸 깨고 싶다고. 네. 근데 내추럴 사이즈나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네. 그냥 쇼핑몰에서 봤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핏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저 몸을 안 진짜로. 갖고 있는데. 맞아요. 단순히 패션을 참고한다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와는 전혀 다른 저 세상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네. 나와서 보여주는 거랑 그냥 나와 친숙한 혹은 진짜 익숙한 네. 그런 사람이 보여주는 거랑 그냥 살아가는 느낌도 아예 다를 거예요. 와닿는 느낌도. 가끔은 그냥 이렇게 옷을 펼쳐놓고 찍은 거랑 그거를 입은 모델이 있는 사진이랑 굳이 입힐 이유가 나는 없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나는 똑같으니까. 핏을 모르겠는데. 저 핏이 난 아닐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죠. 그러면 패션쇼 준비하실 때 네. 의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우리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진짜 의상을 사이즈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들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1회 때는 네.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네. 이제 플러스 사이즈까지 다루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 도움을 받았고 네. 다 절반은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직접 사입했어요. 제 돈으로. 코디 짜가지고 사이즈 발견해서 찾아가지고 직접 다 제가 제 돈으로 샀었어요. 동대문 근데 가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온라인으로 되게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온라인 좀 많이 해요.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진짜 뭐 프리 사이즈? 네. 예전에 비욘세에서 저희가 퍼킹 스몰 아니냐, 네. 존나 작다 아니냐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즈인 분은 오프라인 쇼핑하기가 쉬워요. 네, 백화점에 가면 네. 다 모여있어. 다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무슨 해외 브랜드 중에 막 자라, H&M 이런 네. 데 아니면 사이즈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면 이 백화점 전체에 내 사이즈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맞아요. 또 딴 데 가면 어디 한 군데밖에 없고 당장 저희 여기 와 있는 연남동 네. 여 근처에 있는 그냥 로드샵 어디를 들어가도 저희 둘한테 맞는 옷 많지 없죠. 않을걸요? 치마 같은 이거 머리에 쓰는 건가 네. 그런 치마들이 되게 이거 많아가지고 강아지 옷인가? 강아지 옷인가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온라인으로 살 때 뭐를 보고 사야 되나. 쇼핑몰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지명 사이즈 있잖아요. 뭐 네. 6677 이런 건 다 다르고요. 네. 어떤 사이트에서는 라지, 어떤 사이트에서는 엑스라지 입어야 되고 어떤 데는 심지어 3X라지를 입어야 될 때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본인의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그 그 줄자로 잰 거. 실측. 네, 실측 사이즈. 사이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측 사이즈를 적어서 메모장에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감을 잡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옷을 샀을 때 내가 입었을 때 진짜 예쁘다, 진짜 태가 단정하고 핏이 난다 싶은 그런 옷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재놔요.
얘는 허리는 어떻고 엉덩이는 어떻고 그 바닥면에 펼쳤을 네, 때 단면 사이즈. 단면 사이즈 재나요. 저는 네. 처음에 그렇게 해서 감을 익혔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대충 하이웨이스트, 그러니까 미디는 어느 정도 되는 바지여야 되고 네. 허벅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게 나한테 어울리고 이런 게 그냥 딱 감이 생겨요. 사다 보면.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실측 사이즈 같은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네. 온라인으로 살 때는 막 무조건 막 정말 온 동네 사람 다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를 맞아요. 사가지고. 요즘 어려운 게 네. 사실 자라나 이런데 네. 사이즈가 있긴 한데 거기는 요즘 그냥 키랑 몸무게로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사이즈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그게 좀 살짝 어려워서 저도 그거는 좀 사이즈 미스날 때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망고였나? 망고에서 망고. 그 원래 망고나 자라나 이런 데가 다른 데보단 사이즈가 넓어서 좋았는데 네, 네. 망고에서 유럽 사이즈로 봤을 때 한 10 정도? 네네네. 10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되게 엑스라지 정도? 네, 맞아요. 그 사이즈에서부터 시작하는 브랜드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내가 그냥 엑스 스몰 입는 거야. 제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기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콧구멍이 너무 커지고 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아직 나에게도 몸에 그런 게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게 좀 참신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되게 좋아하기도 하니까 해방감 중에 하나는 여기에 가면 내 몸이 더 이상 크지 않고 네. 비대하지 않고 네. 옷가게 앞에서 점원한테 갔을 때 왜 눈치 그런 보이지 거 있잖아요. 않고. 뭐 이거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사이즈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네네네네네. 얘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죠. 그런 네. 것들이. 저도 이제 해외 같은 데 나갈 때 보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 입어야 되고. 그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네.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를 할 때 네. 모델들 사이즈를 실제로 안 받고 네. 그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굳이 이번 2기만이 아니라 네. 1기 때도 똑같았어요. 지원서에 네. 왜 모델을 하고 싶은지 본인의 이야기나 네. 그러니까 왜 되어야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좀 되게 집중적으로 네. 많이 질문을 받았었고 키랑 몸무게 뭐 이런 사이즈 같은 거는 안 받았어요. 오히려.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약간 억하심정도 있었어요, 사실. 저 1기 때는 특히 더. 네. 2기 때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대로 이어간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이즈를 그 수치를 적는 거 자체에서 좀 위축되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한테. 그런 것도 있었고 진짜 이름답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 이름답게 네. 뭔가 그런 서류에서부터 사이즈를 안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아쉽지만. 봤던 그 이렇게 슉슉슉슉 약간 룩북 그 패션 네네네. 뮤비처럼.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빅사이즈 패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말해주지 않으면은 모를 것 같다. 그냥 진짜 그죠? 룩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니까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렇게 끼 많은 사람들이 다 오히려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맞아. 하나도 그런 뭔가 위화감이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죠. 네, 전혀 그런 게 네.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특정 사이즈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네. 떠올릴 때 그 네. 몸만 떠올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입혀져 있는 옷까지 덩어리째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맞아요. 물론 그런 어떤 비난도 있을 거예요. 왜 입는 옷을 그렇게 신경 써야 되냐. 맞아요. 뭘 입어도 상관없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패션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네. 애초에 그걸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이 네.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즐겁게 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소문에는 네. 그런 어떤 사이즈가 마네킹으로 나온다고 아,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춤추신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는 사실 이게 좀 의미가 확장이 됐는데 네. 일기 때는 이제 그냥 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자. 네. 나 자신을 사랑하자. 네. 이게 다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이기 전 그 사이에 다양한 바디 포지티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나 스스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 왜냐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니들이 내 몸을 사랑해주지 않는데 왜 나한테만 사랑을 하고 난리야. 왜?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자신감 가지라고 자꾸 말해. 음.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저기 당장 지하철만 타도 좀만 바뀌면은 왜 쟤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고 이렇게 성형 광고도 있고. 맞아.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만 바뀐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네. 사회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논의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네킹이 추가가 된 거예요. 바로 패션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패션쇼니까 패션 안에서 네.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은 어떤 걸까 네. 하다가 쇼핑을 하면서 무심코 보게 되는 마네킹. 왜냐면은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사실 네. 사이즈가. 근데 그걸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사이즈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진짜 메이저한 뭔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네. 가장 메인에 있는 메인 스트릿에 있는 네. 브랜드의 그 쇼윈도에. 마네킹이 깡바른 게 약간 유해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네. 그걸 보고 매장에 들어가서 입었는데 네. 그 핏이 안 나오잖아. 그쵸. 지나가다가 되게 뭐 네. 이렇게 물 하나 누가 끼얹는 느낌으로 가만히 있다가 되게 상처받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거기에서 이 브랜드나 이 패션 업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지. 네, 내 몸이 맞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저 핏이 안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확장됐다는 네. 거를 알리는 신호이자 네. 이제 뭔가 정말 많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일단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 그래서 그거를 어느 브랜드에서 저희 스파오와 함께 합니다. 스파오 굉장히 훌륭한 일하고 계시지만 내 사이즈 없는 것 좀 서운하다. 네,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돼야 그 스파오의 다음도 제 있는 사이즈를 나올 수 있다. 그쵸. 지금 엉덩이 실측 사이즈가 90 몇 여기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네네. 저는 어떤 그래도 스파오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에 네. 이걸로 시작해서 요 다음엔 또 뭐를 하고 네, 이런 네, 게 네. 있겠지.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콜라보나 이런 거에 되게 열려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되게 감사했던 게 사실 이런 제안에 뭔가 네. 똑같이 저희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스파오가 이거를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찾아보니까 내 사이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는 좀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닌가? 네, 라고도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하고 네.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런 것들은 네.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네.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 뭔가 한번 해보고 네. 진짜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어떤 것인지 과연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네. 하나의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네. 친구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즈를 안 만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이게 재고가 많이 남지 맞아요. 않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너네가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맞아. 테스트를 할 만큼 시장에 내놔 본 적이 없잖아. 맞아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서운함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 진짜 블루오션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짱 블루오션. 이게 진짜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네. 오히려 이렇게 동대문에서 나오는 쇼핑몰 그런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진짜 많이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신진 브랜드들 특히 뭔가 되게 유니크하거나 네. 본인만의 그런 디자이너만의 그런 뭔가 그런 자기만의 그런 시그니처가 살아있는 네.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네. 사이즈가 다 S랑 M밖에 없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도 똑같이 말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는 데 있어서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재고 문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해보면은 진짜 블루오션일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발 사이즈가 250을 넘잖아요. 네.
어느 쇼핑몰을 가도 만약에 255까지만이라도 신발을 생산하잖아요. 맨날 그 사이즈 품절이에요. 맞아. 항상 품절이에요. 맞아. 그래서 진짜. 야, 근데 이게 2021년에 분명히 다들 어떤 평균 키나 몸무게나 이런 거는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디에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거를 계속 안 만드는 것 자체가 맞아. 어떤 사이즈 안에서 내가 특정 사이즈를 입는 거랑 이 브랜드에 아예 내 사이즈가 없는 거 진짜 다른 맞아요. 문제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냥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하면은 떠오르는 곳 몇 군데 있어요. 유명한 네. 곳. 근데 플러스 사이즈 디자이너 브랜드? 없어요 지금. 진짜. 선점하세요 네. 먼저. 빨리 달려가서 선점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발. 그거보다 베스트는 플러스 사이즈 브랜드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양하게 더 큰 사이즈를 내는 거. 그쵸.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되면 잘 될 텐데. 네. 내가 홍보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니까요. 아니 지금 자라 H&M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국 시장에 정착했겠는가? 맞아요. 그런 것도 우리처럼 현실적인 사이즈의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 저는 여기 그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나요? 무신사 이런. 저는 너무 서운한 게 네. 치마를 사려고 네. 들어가는데 저한테 맞는 치마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우신사 들어갔다가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졌거든요. 네. 없어가지고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브랜드가 한두 개 있는 플랫폼이 아닌데 거기도. 그니까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들어가게 돼요. 나는 거기에. 여자 몸이 아닌가? 뭔가 나는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닌가 봐. 이런 맞아.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뭐 300kg 나가가지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도 아닌데. 맞아. 일주일에 5일씩 근력 운동하고 삼시세끼 맞아. 먹고 그냥 가끔 맥주나 먹고 이러는 사람인데 맞아. 내 몸에 맞는 사이즈가 국내 브랜드에 없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내가 가진 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옷의 선택지가 다르다는 게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네네. 마네킹은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한 5월 중으로 네. 그 마네킹을 펀딩을 오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펀딩 금액을 모아서 네. 마네킹을 만들게 되는데요. 마네킹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제 사이즈가 철저하게 사이즈 코리아라는 곳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네. 평균 사이즈를 도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한국의 평균 사이즈의 네. 마네킹이 먼저 만들어지고 펀딩 금액이 커질수록 사이즈가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울분에 차 있는 본인 네. 사이즈 없는 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쵸. 이걸 펀딩을 해줘야 된다. 네, 이놈의 이 브랜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장성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한번 맛을 보여줘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네킹 사이즈는 그렇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리워드에 대한 고민도 몇 개월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냥 마네킹 만드는 펀딩하면은 돈만 이렇게 네. 투자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감사하다고 선물을 리워드를 드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보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보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본인의 모습을 남기자. 좋다. 라는 취지의 이제 필름 카메라를 준비를 했고 네. 또 그립톡이 좀 펀딩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립톡을 만드는데 그립톡 모양도 되게 비정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정형적인 그 동그란 모양이 네. 아니라 뭔가 정석을 벗어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텀블벅에서 네.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네. 검색하면 네.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욘세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랑 네네. 트위터에 아마 있을 거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해반대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 얘. 아무도 진짜 근데 개미 한 마리 이거 맞아. 펀딩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러면 이제 또 그냥 뭐 정말 퍼킹 스몰 사이즈가 난무하는 시절에 계속 머무를 그냥 그러고 수 참고 있으니까. 살아야죠.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그냥 그런 게 그냥 당연시 하게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집에 그러면. 브라더 미싱기라도 사가지고 돌려야 되고 예, 막 이런 예. 시절로 다시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 네,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 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네. 하시면은 관심 가져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듣고 계시는 국내 많은 브랜드를 지금 만들려고 네.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네. 큰 사이즈를 꼭 만드신 다음에 비욘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네.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큰 몸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지만 네.
큰 몸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만큼 정말 살이 붙지 않는 몸, 작은 몸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밥 좀 맞아요. 먹어라. 맞아요. 왜 뭐,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말랐냐, 피곤하냐. 뭐 멸치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신체 혐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네, 되게 맞아요. 많이 있어서. 왜 불쾌해하냐. 네. 이런. 그리고 뭔가 그런 순서를 매기는 느낌? 네, 지금까지 맞아요. 약간 살이 쪘다고 말했던 내가 이렇게 핍박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저런 마른 애들의 입장까지 이해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 어쨌든 좀 큰 마네킹을 만든다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큰 마네킹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니까 다양한 몸이 있어야 네, 된다. 다양한 몸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다양한 몸이 있는 거를 좀 아무렇지 않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네네. 네, 그런 거를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좋다. 꼭 만들고 싶은 콘텐츠 이런 거 있어요? 지도님? 저는 사실 지금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게 네. 다양한 몸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 혼자만 나와서 이렇게 그냥 나시에 반바지 입고 네. 그 뭐야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걸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게임 하듯이.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다양한 사이즈를 가진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네. 다양한 사이즈 혹은 이제 다양한 몸까지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머니랑 한 거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아니 저희 할머니도 되게 좋아하셨던 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옷이 자기에게 어울릴 줄 몰랐다고.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너무 재밌으셨다고. 아니 윤여정 선생님 옷 입은 거 보면서 이번에 아, 그 오스카 패션- 트로피 새길 때 갔던 항공 점퍼를 보면서 네. 저걸 또 사야 되겠네. 저 봤어요. 그거 꿈 어쩌고 거기잖아요. 네, 항공 점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네. 저걸 또 사서 쟁여야겠네 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샘플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냥 저 사람은 본인이 입고 싶은 걸 입었을 뿐이지만 거기서 내가 용기를 얻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음. 저 진짜 이번에 윤여정 선생님 보면서 너무 많은 네. 감동과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물론 옷도 있고 네. 저는 그분의 사실 인터뷰 그러니까 수상 소감도 있지만 다른 이제 인터뷰에서도 되게 많은 네. 공감을 좀 받았던 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윤여정 선생님이 67세 때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봐봐요. 60이 돼도 인생을 몰라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세가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큰 위안이 됐어요. 맞아. 왜냐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 나이가 처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인 거잖아요. 네. 어떤 나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네. 치더님도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고 이름을 걸고 활동한 것도 인생에서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특히 어떤 여성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일을 접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내면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는데 필요했던 목소리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내가 네. 좀 비난을 받게 될 때도 네네네. 있고 근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맞추기 되게 어려운 거? 네. 어떤 사람들은 치도님의 몸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너 정도의 맞아요. 몸으로 뭐 맞아요. 바디 포지티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옷 보여드릴 때 이제 플러스 사이즈나 빅 사이즈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사이즈까지도 다 입을 수 있는 옷을 보여드리고자 제목에 그거를 넣었던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네가 무슨 플러스 사이즈냐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네. 약간 예민하게 다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의도치 않은 그런 뭔가 댓글이나 반응 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혹은 진짜 오히려 너무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요? 근데 원래 그런 말이 좀 더 아프잖아요. 맞아요. 내가 좀 용기를 주고 싶었던 네. 사람들이 내가 한 활동 때문에 네. 실망했다고 하면 그런 네. 게 사실 더 그게 아프잖아요. 더 아프죠. 그냥 다른 일반 악플보다 네. 오히려 나와 같은 편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던지는 그런 말들이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쟤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네. 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되게 속상해하시고 이러니까 네. 그게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특히 여성 창작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 비슷하게 사실 네. 알던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한테 손절을 당했어요. 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패션쇼를 하는 게 그건 결이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손절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사실 손절 당한지.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상처를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그건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방향성이고 네. 나는 나만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냥 그래서 나는 그분도 인정하고 그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나도 그냥 그렇게 그냥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서로 네. 각자 해야 할 일, 몫의 네.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 넷플릭스에 더 볼드 타입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패션 매거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건데 네. 악마는 프라다가 입는다 같은 그런 세팅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네. 거기 더 볼드 타입에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너무 모두가 빡세게 꾸미고 있는 네. 여성들의 섹스 앤 더 시티처럼 네네. 너무 빡세게 꾸미고 있는 그 잡지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즘에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잘 안 하는 콘텐츠니까 네네. 낯설다. 네, 낯설어 하면서 일단은 봤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는 가서 인터뷰를 따러 갔는데 너네 패션지에는 나는 인터뷰 해주고 싶지 않아. 패션 이런 거 다루는 애들한테 나는 인터뷰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의 저널리즘을 가지고 네네네. 있고 어떤 여성 정치인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는데 네. 그게 좀 얘기가 안 된다거나 무시당한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 이번에는 보정하지 말고 뭐를 가보자. 뭐 그 등에 난 죽은 깨 같은 걸 드러내는 주얼리 화보를 찍어보자. 네네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네. 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들을 그 안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어떤 뭐 패션과 꾸밈과 이 얘기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네. 이 잡지를 동경하고 하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모순이랑 부딪히는 거죠. 네. 물론 유토피아적으로 모두가 옳다고 하는 선택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쵸. 근데 거기 편집장이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비현실적으로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네. 이 사회는 여전히 다 남성이에요. 그 잡지를 꾸려간 이 사회는 다 무슨 백인 남성이 양복 입고 다 앉아있어. 네. 여기 있는 편집장이 여기서 한 20년을 일하면서 후배들한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뭔가 이 잡지를 보고 있는 소녀들이 있다는 거지. 물론 소녀들이 패션 잡지보다 나은 걸 애초에 접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얘네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이 패션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아요.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이랑 보다가 처음에는 막 넷플릭스 추천에 뜨길래 요즘 누가 저런 걸 추천해주냐. 맞아. 저런 거 왜 봐요 요즘. 네, 흐름 못 읽네. 네, 저게 언제적 뭐 악마는 언제적 거야 하면서 처음엔 봤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어떤 비슷한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마저도 필요한 얘기였다. 네. 애초에 기회가 주어졌느냐 아니냐는 네.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패션계가 가진 정말 큰 문제는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서 수트를 입으려고 해도 수트 바지도 없어요.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대상화된 옷의 미니스커트냐 아니냐의 논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옷이 없다니까. 이번에 그 치도님 같이 이거를 콜라보를 하게 됐을 때 네.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가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더블드 타입을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다는 저 생각이 진짜 되게 꼭 많이 볼게요. 들었어요. 네. 소름 돋았어요. 편집장 캐릭터가 처음에는 엄청 빡세게 꾸미고 나오거든요. 항상 귀걸이도 바뀌고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근데 어떤 성공한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을 저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나 활동이나 목소리에 집중하게 돼.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꾸밈이 잘 안 보여요. 오히려. 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꾸미지 않고도 드라마에 등장할 수 있다면 좋았겠죠? 맞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꾸밈에 대한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영업이 돼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바뀌는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보시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더블드 타입 광고 방송 같아서 샌드박스가 싫어할 것 같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치도 씨는 멋있다. 네네네. 왜 나는 저렇게 내 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네네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갑자기 제가 뭐 엄청 몸에 피트되는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내 몸이 크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게 그냥 지울 수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지? 자존감이 낮은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 치도 씨가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왜 항상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혹은 부정적인 걸 탈피해야 돼. 혹은 내 몸은 어때야 돼. 아니면 내 몸은 뭔가 건강해져야 돼. 건강한 게 뭔가 더 지금 맞는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몸에 엄청 깊은 무게를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히려 하고 있는 지금 저의 요즘은 오히려 몸에 대한 그런 무게를 버리자거든요. 왜냐면은 삶에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왜 굳이 내 몸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 몸을 내가 왜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몸이 왜 그렇게 대수인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명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히려 그걸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로부터 뭔가 초연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뚱뚱해도 괜찮아. 혹은 사이즈가 여기서 더 나가도 괜찮아. 거기서 그냥 아예 논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아예. 계속 사이즈 안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계속 뭔가 이 사이즈여도 괜찮아 혹은 이런 몸이어도 괜찮아 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인정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거를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아예 이 사이즈여도 괜찮아 했는데 안 괜찮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이즈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 사이즈보다 그럼 더 찌면은 그럼 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나는 인정을 해야 되고 계속 또 뭔가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계속 그런 고민의 시간을 몸에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한 69, 70, 71 정도로 그냥 운동을 쭉 하면서 지내다가 2.5단계 2번을 건너가면서 한 8kg 정도가 쪄서 무릎도 안 좋아지고 뭐도 안 좋아지고 했는데 무릎도 무릎이지만 바지가 이제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게 척도잖아요. 내 옷이 안 맞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야, 근데 진짜 이것도 안 맞는 거는 너무 심하다. 저는 속으로 나는 이미 내 몸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야. 사실 그 사이즈까지만이었던 거지. 그 사이즈까지를 내가 봐준 거야. 맞아. 내가 봐준 거야. 그래서 내가 봐줬는데 그게 넘으니까 또 이제 못 봐줘. 이것까지 넘다니 존나 되지. 이런 식으로 내 밑바닥에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게 있었나 봐요. 그럼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운동량을 확 늘렸는데 저는 이제 척도가 그거예요. 폴댄스를 하니까 원래는 이 동작이 됐는데 왜 떨어지지? 안 되는 동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에 그 운동량을 늘렸더니 그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감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폴댄스를 안고서 같이 뛰어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베스트는 이런 운동을 안 접했어도 문제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죠. 맞아요. 그래서 폴댄스에 대한 책도 썼고 막 근력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몸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은데 모두가 근력 운동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 방식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깨우친 어떤 바디 포지티브를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을 또 외롭게 만드는 거는 아닌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 그런 비슷한 시선으로 막 바디 포지티브 안 되는 걸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 안 돼도 된다는 거를 다 같이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맞아요. 시작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치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불안전하고 흔들리는 치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일단 텀블벅에 올라오는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에브리바디를 여러분 꼭 펀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주변 디자인 하시는 분들, 지인들 계시면 사이즈 크게. 사이즈 좀 크게 해라. 좀 다양하게 좀 해라. 네네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브라렛이랑 팬티랑 세트로 팔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난다. 세트로 팔지 마라. 세트로 팔지 마세요, 진짜로. 안 맞아. 갈 곳 없는 팬티가. 진짜 지금 팬티 나눔을 겁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브라렛 파시는 분 제발 단품으로 좀 팔아주시고 폴댄스 폴웨어 파시는 분들 폴웨어 브랜드 중에 L이 없는 브랜드가 많아요. S랑 M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L 사이즈를 사는 거 자체가 좀 수치스럽다는 인식이 공통의 인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M까지밖에 안 만드는데 정신 차려라 네. 얘기를. 사이즈 뒤에 사람 있다. 그러니까 사이즈 뒤에 사람 있다. 네. 지도님도 나 이 네. 얘기 진짜 꼭 하고 가고 싶다. 약간 왜 저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을 왜 합리화하냐? 혹은 너가 게으른 거를 왜 합리화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항상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비만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회인지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받아들이고 네. 맞이하고 인정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네. 있으니까 너무 미화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비만을 왜 합리화하냐? 미안하지만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렇죠. 합리화를 그렇죠. 하든가 말든가. 네. 왜 너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느냐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아, 저희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부르면 한번 나와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